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최근에 제가 외래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난소의 나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피검사를 하고 난소의 나이가, 그러니까 자기의 난소의 나이가 이미 40 중반을 지났다.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생식 능력이 사라지니까 빨리 시험관 내기를 해라. 그런 어떤 권유를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난소 나이 측정법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것들의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보통은 여성의 경우에 태어났을 때 보통 500만 개 정도의 난자를 난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500만 개면 상당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춘기를 거치면서 30만 개에서 50만 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30만 개에서 50만 개의 난자가 폐경되기 전까지 계속 배란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1년에 12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개씩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40년 정도 생리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480개 정도의 난자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난자들은 사실 대부분 쓰여지지 않고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50만 개, 500만 개 이렇게 난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480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조금 허탈하신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난소의 나이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제일 간단한 방법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초음파상에 난포가 자라는 개수. 그러니까 보통 한쪽의 난소에서 난포가 12개 이상은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개, 3개, 1개 자랄 때도 있고 그러는데 난포의 개수가 얼마만큼 잘 자라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의 난소의 나이가 40이다, 3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게 절대적인 거는 될 수는 없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호르몬 검사를 합니다. 호르몬 검사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호르몬 검사가 FSH,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난포 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난포를 자극해서 키우는 호르몬이죠. 근데 수치가 10 이상이면 높다. 그러면은 사실은 임신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자극을 했을 때 반응이 잘 안 되면 수치가 더 나와서 호르몬을 더 이렇게 만들어서 때려주는 그런 피드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FSH 난포 자극 호르몬이 높게 나온다. 10 이상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폐경될 시기가 가까이 다가왔다든지 또는 배란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10 이하가 되면 원활하게 지금 난소가 돌아가고 있다. 배란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조적인 피검사로 E2, 에스트라다이올이라는 에스트로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에스트로겐 일종인데 그 검사를 해서 FSH와 수치를 비교를 해서 이제 조금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밀레리안 호르몬이라는 AMH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뭐냐 하면 우리가 난자를 머금고 있는 난포에서 이렇게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의 수치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폐경이 다가올수록 이제 감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AMH라는 이 호르몬을 검사를 해서 이제 그 수치를 가지고 당신의 난소 나이가 30이요, 40살입니다, 45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AMH나 FSH나 이런 호르몬 검사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 사람의 난소의 나이가 몇 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 호르몬의 수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진짜 폐경이 절대적으로 가까워지는가 또는 원활하게 난자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당신의 난소 나이가 호르몬 검사를 해보니까 45세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또 임신을 시도를 하시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검사법들이 있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난소 나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몇 가지 호르몬 FSH, E2, AMH 그 다음에 난포의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초음파상으로 난소의 어떤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사촌 중에 한 명이
40대 초반에 폐경이 왔습니다. 제가 폐경을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폐경 진단하고 정확하게 6년 있다가 뭔가 몸이 이상하고 병원을 찾아왔는데 임신이 돼서 왔습니다. 그 말은 폐경이라고 제가 진단하고 6년이 지난 동안에 한 번도 생리를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6년 이후에 생리 없이 임신을 해서 놓고 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난소, 난자, 난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금 수취하기 힘든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숫자를 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소 나이를 측정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라고 하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신혼을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있다가 몇 년 더 있다가 아기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신혼부부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난소 나이를 측정해서 난소 나이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난소 나이가 자기의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로 나온다 그러면 조금 임신을 서둘러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궁내막증이나 난소에 혹이 있거나 난소암이 있거나 등등 이렇게 해서 난소를 상당 부분 절제를 많이 해서 실제 전체 난소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사실 난소 나이를 측정 한번 해봐서 빨리 임신을 시도할 건지 어떨 건지 결정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고자에 따라 틀린데 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한쪽 난소의 전체 부피의 16분의 1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16분의 1 남아있는 이 난소의 크기에서 난포 그리고 난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과학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남아있는 부피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폐경이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렸을 때 백혈병을 앓았다. 그때 한동안 이제 항암 치료를 막 받았겠죠.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임신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물론 완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받았던 항암 치료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난소의 나이를 한번 측정해서 내 난소가 괜찮은지 정도 우리가 확인해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유방암이 걸렸었는데 처대를 놓고 뭐 유방암 완치가 됐는데 그때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걸 받았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난소를 가지고 과연 배란시켜서 뭐 임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데 도움 정도 되는 그러니까 보조적인 방법으로 난소의 나이를 어떤 측정을 해서 약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난소의 나이가 40이요 45세요 뭐 35세요 이런 식으로 딱딱 칼로 끊듯이 이야기를 해서 환자분에게 시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술들을 빨리 시행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사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난소 나이 측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들 유익한 동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뭐 거기다가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